네,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폭염도 약간 숨을 죽인 듯 합니다. 여러분의 갖고 있는 근심도 좀 많이 좀 숙여들어들고 좀 마음의 평화를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드리면서 월요일 한 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부동산 고민 아리까리하고 또 많은 근심이 있을 텐데요. 지금 전화 주시면 적어도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좀 더 바른, 그리고 좀 더 나은 투자의 지름길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이 너무 더워서 이 더위 언제 가지라고 고민하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좀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만큼 또 부동산 시장도 너무 어렵다 하다가 보면 또 시간이 지나갈 텐데요. 그 시간 좀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고민 있으시다면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자,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부동산 투자할 때 챙겨가야 할 알짜 노하우들 이야기부터 나눠볼 텐데요. 꼭꼭박사의 명강의 시간 진행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꼭꼭박사 진행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투자해야 할 때 어떤 관점으로 투자를 해야 하느냐, 그리고 어떤 게 더 가성비가 높은 투자냐, 요걸 한번 좀 다뤄볼까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전문가마다 또 어떤 지역마다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축은 하나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제목은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사업의 확실성이죠. 그래서 사업을 좀 확실하게 빨리 지나가는 사업 속도입니다. 사업 속도가 늘어지면 정말 버는 것 같지만 몇 년 나누어 보면 번 거가 없고 오히려 기회비용이 좀 상실되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나에게 어떤 이익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성을 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가성비 높은 투자인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순수하게 투자금 대비 얼마나 이익이 발생이 되고 과연 비교되었을 때 그 몇 년이 걸리는 날을 다 계산해보면 가성비가 높은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액을 투자하고 또 어떤 때는 또 큰 고액을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에 맞는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가성비 높은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시기에 맞는 투자, 시시각각 변하는 시기인데 그냥 시시각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시각각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된다. 맞는 투자, 요거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재개발이나 재건축 투자를 하면은 특히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투자가 언제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이 투자의 금액이 달라지고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이 또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좀 더 언급하라고 한다면 사업성이죠. 근데 사업성은 이미 정비구역이 지정 단계가 되기 전에 사업성은 거의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사업성이라고 하는 것은 강남 지역에 그리고 강북 지역에 투자를 한다면 누가 봐도 사업성이 강남이 높아 보이죠. 그런데 초기부터 가격이 강남은 그 사업성이 좋다라는 거, 프리미엄 높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초기에 투자비 자체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항복은 당연히 투자 비용이 적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사업성을 논한다라는 것은 이미 사업이 진행된 지역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결국은
사업이 좀 빠르고 내가 얼마나 덜 투자해서 많이 벌고 그리고 시시각각 변하는 부분을 내가 인지하며 투자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부분은 어떤지 한번 그래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속도가 어떤 특정 지역에 갔더니 이렇게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물론 정비구역이 지역이 되면은 모두 상승하는 건 아니지만 서울의 대부분의 지역은 가격 상승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아직까지 여전히 많이 있고 또 새 아파트가 들어서고 또 규모 있는 아파트가 들어게 되면 자녀들의 교육 문제라든가 또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 직장과의 출퇴근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새 아파트가 지어지면 가격이 현재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가격이 오릅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내가 투자한 날로부터 5년 후에 오르느냐 10년 후에 오르느냐 15년 후에 따라서 가격이 좀 틀리겠죠. 그리고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각각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의 정비사업은 계속적으로 이 목표치가 여기 이 입주라고 한다면 입주까지의 오르는 가격 등은 일정한 비율을 두고 가고 있고요. 입주 후가 되면은 사는 여건에 따라서 많이 오를 수 있고 적게 오를 수 있고 중간 정도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개발, 재건축 하시는 분들은 입주 이후에 선호도의 변화는 잘 모릅니다. 선호도의 변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상치를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치는 입주 시의 시세로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추정 시기의 방법은 주변의 아파트에 1년에서 10년 된 아파트의 시세들을 파악한 후에 새 아파트면 5% 또는 7, 8% 가격을 더 주면 입주 시기의 가격이 정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입주 시의 가격이 이만큼 오른다고 할게요. 그런데 다 같이 오른다고 목표를 정했는데 어떤 지역은 사업이 이렇게 5년에서 10년 걸려가지고 목표치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억을 더 벌었다고 할게요. 그런데 어떤 지역에 갔더니 똑같은 돈을 투자하고도 조금 못난 지역이지만 어차피 새 아파트에 의해서 가격이 오르는 부분인데 어떤 지역은 10년만 올라가지고 똑같이 2억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회비용을 많이 갖는 이쪽 지역이 훨씬 더 우수한 투자가 되겠지요. 그래서 보통 보면 강남에도 사업이 고무줄처럼 엄청 늘어나서 2006년도에 시작한다고 한 것들이 아직도 사업시에 인가가 안 나고 또는 조합 인가가 안 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번에 재건축에 대한 재건축에는 뭐 재초안이라고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도 또 마땅치 않은데 또 지금 현재 재건축에 따른 지금 현재 분양가를 상한제를 둔다라는 거죠. 이 분양가 상한제를 두어서 그나마 소급 적용한다고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 적용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이미 진행해서 관리처분 받았던 것들 이런 것들은 결국은 다시 또 재조정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10월부터 적용한다고 하니까 지금 고가에 많이 올라 있던 사업들이 분양가 상한제로 해서 초과 추가 부담금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많이 걱정이 돼서 지금 좌충우돌 하고 있습니다. 10월에 과연 이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 적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부분들 지금 정부에서는 소급 적용하는 게 지금 문제가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또 헌법 소원을 하고 또 제기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여러분들이 관전하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만약에 지금 현재 또 잘못되면 재건축이 이렇게 10년 안에 끝날 그런 사업 지역이 5년, 10년 또 늘어지게 되겠죠. 처음부터 늘어진 데는 오히려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그 시기에 맞춰서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승인이 오래전에 난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가 좀 많이 더 문제가 되겠죠. 오래전에 가격들은 싼데 입주 시기의 가격들은 높기 때문에
재건축 초과이익 한수제도 부담이 되는데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를 낮춤으로써 시세에 발생되는 반영되는 부분들까지 생각한다면 이게 상당히 지금 골치가 좀 아플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부분을 생각합니다. 재건축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라면 이렇게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공급되는 물량이 오히려 위축되고 줄어들어서 기존의 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오를 거다고 말하죠. 요거 타당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 분양가 상한제가 언급이 되면서 재건축 상황은 좀 어려워지고 기존의 새 아파트, 기존의 아파트의 가격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10월까지 이 부분이 정리된다면 지속적으로 또 가격 상승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요번 또 정부의 발표가 또 다시 주택 불안을 일으키고 있지요. 그리고 또 이 불안이 오히려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건이 돼서 오히려 또 지금 현재 시장이 다소 좀 어지러워질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이제 항상 보면은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는 순간 가격이 많이 오르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늘 말씀드리는데 가격이 많이 언제가 오르느냐. 정비구역이 지정될 때 기대감 때문에 오릅니다. 항상 그동안 뭐뭐뭐 개발한다. 기대감. 그리고 발전의 가능성 같은 말이죠. 가능성이 없으면 가격도 안 오르지만 기대감이 생김과 동시에 가격이 많이 오르고 그리고 실현성 과연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언제나 실현되느냐 또 이걸 또 진행성으로 보겠죠. 진행성이 얼마나 높느냐에 따라서 투자의 방향도 틀려지고 이익도 달라집니다. 이걸 보시도록 하면은요. 재건축 또 정비구역 지정 그다음에 추진위 승인 조합 인가 건축 심의 또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이주 공사 입주 이 많은 시간들이 물리적으로 기본적으로 15년 정도에서 20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된다라면 처음부터 들어가 가지고 끝까지 해서 내가 2억을 벌겠다 그러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죠. 최소한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익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이 시기에 초창기 하신다고 한 분들은 한 번 정도 투자라면 들어갔다가 나와서 더 벌 수 있는 곳으로 갔다가 조합 인가가 나고 사업 시행 직전에 다시 또 들어오는 것도 하나의 현명한 방법일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사업 시행이 나고 관리 처분이 나면 일반 분양을 하게 되죠. 일반 분양을 할 때 이 목표가의 달성 여부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요 시기에 한번 또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나온 법, 우리가 보통 보면 재건축, 재개발도 중복 당첨 기간을 이제 5년, 이 5년으로 봤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그 5년을 지금 하는 부분은 분양 공고 시점에서의 5년이기 때문에 분양 공고에 5년 안에 중첩되어서 분양권을 내가 입주권을 분양권으로 못 받고 자격이 박탈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참조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은 이 사업이 얼마나 이거 보면 사업의 속도는 대충 가늠할 수가 있는데 가능성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것도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전체의 이 현물 출자 방식의 재개발이다 재건축이다 보니까 75%의 동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 아셔야 될 부분은 이 조합 인가 전까지는 해제, 일몰제라든가 그리고 조합원의 동의에 의해서 해제가 가능하다면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는 지금 현재 해제할 방법이 없으니까 오히려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벌겠다는 욕심보다는 안전하게 사업 시행 인가 후에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좀 더 현금화를 좀 빨리 하고 싶은 분들 아니면 입주를 지금 빨리 서둘러야 되는 분들은 관리 처분 이후에 놓여 있는 또는 관리 처분
죄송합니다. 관리처분 직전에 놓여 있는 것들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리처분 이후에는 우리가 보통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분들로부터 사야만 조합원의 자격이 그대로 인계돼서 입주권이 유지가 되겠지만 관리처분 이후에는 입주권이 소멸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체크를 잘 해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투자를 할 때 보면은 참 마음 많이 다치는 이유가 요 시기에 어떤 각각의 시기에 보면 특성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음을 가장 많이 다치는 것, 투자해놓고 마음 다치는 것들이 주로 보면은 이 관리처분 이전에 우리가 관리처분이 될 때쯤 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주택과 대지의 지분이 감정평가가 끝나서 권리가액이라는 부분이 발생이 돼서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는데 보통 관리가액 이전은 땅의 평당가만 좀 논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때, 이 사업의 초기에서 조합 중기, 이 중기에 이를 때까지는 작은 평수의 프리미엄이 좀 큰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 알만한 분들은 다 아는데 초보들이 요즘 또 다시 또 이렇게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많이 끼어들고 있는데 이런 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대지집은 5평짜리하고 대지집은 30평짜리하고 대지집은 50평짜리를 비교했을 때 평당가는 50평짜리가 훨씬 낮고 5평짜리가 매우 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양되는 부분들,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들이 20평대, 30평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가격이 차이가 있죠. 가격에서 프리미엄이 녹아있는 부분이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보통 보면 5평짜리는 평당가가 매우 높고요. 그 다음에 대지 평수가 커질수록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현재 이렇게 좀 작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 좀 하다 보면은 이 재개발 재건축지에서 가격은 이렇게 되는 걸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가격과 시간을 보면은요, 가격이 프라이스, 시간을 보면 작은 지분들은 평당가만, 순수 평당가의 그래프는요, 이렇게 낮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평당가의 그림이고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서서히 평당가가 어떻게 변하냐면 얘는 가만히 있는데 시간이 가면서 여기 밑에 있는 큰 평수들이 제값을 받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평당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임박하게 되면 이 사업이 끝났을 때 사업의 이익을 돌려주는 걸 보통 환불해 주는 걸 교부금이라고 하는데 이 교부금에 받는 금액이 아무래도 큰 지분을 갖고 있는 것들이 비율이 높기 때문에 많이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보통 관리 처분 전, 그러니까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서부터는 서서히 큰 지분들이 가격이 높아지는 걸 알 수 있고 피가 높은 작은 평수들을 찾는 선호도가 좀 낮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할 때는 투자해놓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샀느냐, 너무 평당가가 높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평당가, 예를 들어서 5평짜리의 대지 지분을 평당 1억에 샀다면 5억입니다. 여기다가 전세 2억 5천을 끼고 사면은 2억 5천만으로 실투자금을 들여서 2억 5천을 다른 데 투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평당가가 평당 5억짜리, 50평짜리를 평당 3천에 샀다고 할게요. 그러면 15억을 투자해서 이 권리가액이 남기 때문에 1+1으로 주거나 나중에 하나를 받아서 돈으로 다시 또 교부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당가가 여기는 3천이고 여기는 5천이라고 하지만 이 10년 또는 25년 이상을 15억이라는 돈에다가 전세를 예를 들어서 7억 정도 끼고 7억 5천 끼고 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큰 돈 7억 5천을
투자해서 오랫동안 유지를 해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보통 많은 분들이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하실 때 대출을 많이 활용하셔서 투자를 하시는데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출의 이자가 내 사업에 투자한 이익을 까먹는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평당가가 작은 평수 비싸게 샀다. 15평짜리는 4,500인데 너는 왜 5,000에 평당 샀느냐. 뭐 이런 싸움이 많이 있고 이걸로 약을 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현혹되거나 마음 당하지 말고 그냥 좀 잘 아는 그런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아서 마음의 치료까지 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즘 관심이 늘어나는 재개발, 재건축에 가장 투자 시에 고려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았으니까 투자 시에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